그 다음에 우리 여기 테마 등차 수열을 좀 이제 보도록 할게요. 등차 수열. 자, 내용 자체는 크게 뭐 엄청 어렵진 않아. 그 이제 수열 단원 넘어오게 되는데 수를 이제 나열을 한 것들을 이제 관찰을 하면서 어떤 규칙성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그런 단원이야. 이제 우리는 수열을 다룰 때는 규칙성이 있는 것들만 이제 다룰 거고 이제 그 규칙성이 이제 있는 것들 중에서 이제 우리가 이번 시간에서 하는 건 등차 수열이라는 걸 할 거고 다음 시간에는 등비 수열을 할 거예요, 이제. 자, 등차 수열은 이제 어떤 수열이었냐? 뭐 예를 들면 만약에 숫자를 이렇게 나열을 해. 자, 숫자를 이렇게 만약에 나열을 할 때 지금 숫자 나열된 걸 관찰해 보시면은 지금 얘를 이제 첫째 항이라고 부르죠.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이렇게 부르는데 첫째 항 베이스로 해가지고 지금 일정한 수가 더해져가지고 그 다음 항이 나오는 구조란 말이죠. 그 다음 항이 나오는 구조. 이런 구조를 지금 띄고 있는데 지금 이처럼 첫째 항에서 일정한 수를 더해가지고 그 다음 항이 만들어지는 구조. 자, 이러한 구조를 띄는 수열을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고 이제 부른다라는 거야. 등차 수열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이제 보통은 첫째 항을 A라고 잡고 그 다음에 공차는 이제 그 D라고 보통 잡거든요. 이제 영어 약자로 이제 그 공통 차이, 그래서 common difference 해가지고 D를 많이 쓰는데 자, 이러한 등차 수열 같은 경우에는 얘 같은 경우에는 자, 첫째 항이 2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로 볼 수가 있는 거야. 첫째 항이 2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 그런데 이 우리 수열에서는 일반항을 구하는 게 좀 중요해. 일반항 구하는 게. 그 일반항은 우리 그 n번째 항을 얘기하는 거거든. n번째 항. 얘는 이제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여섯 번째 항 이렇게 보는데 여기 이제 n번째 항에 해당되는 얘가 도대체 뭘지를 아는 게 중요해. 그 등차 뭐 이런 거 수열 그냥 안 가리고 그냥 수열 자체는 그 n번째 항의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 n번째 항. 그 지금 그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이렇게 항이 지정이 돼 있으면 그 항에 해당되는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근데 n번째 항이라고 내가 만약에 놓으면 이 항의 값이 n에 관해서 표현이 되겠지. n에 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n번째 항이 뭐 무슨 n으로 이제 표현이 되겠는데 n을 이제 활용한 식으로 이 n번째 항의 값을 구해 놓으면은 이제 우리가 나머지 모든 항에 대해서 다 값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뭐 예를 들면은 어떤 n번째 항, 이 n번째 항을 일반항이라고도 부르는데 어떤 일반항이 만약에 이제 보통 수열을 지칭하는 이 기호야 an 어떤 일반항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면 n번째 항이 이렇게 나오면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세 번째 항을 구하고 싶다. 그럼 n에다가 3을 넣어가지고 세 번째 항의 값이 5라는 걸 알 수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수열의 항의 값을 좀 일반화한 n번째 항 다르게 얘기하면 일반항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반항. 근데 등차 수열 버전에서의 일반항이 어떻게 나오냐? 이제 그게 이제 공식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제 A에는 첫째 항 플러스 n-1t 이게 등차 수열의 일반항 공식이야. 이게 등차 수열의 일반항 공식. 이게 일반항 구하는 공식이고 왜 이렇게 나오게 되냐? 첫째 항을 A라고 잡으면 둘째 항은 A 플러스 T 셋째 항은 이제 A 플러스 2D 쭈르르 가다 보면은 결국에 요 숫자에다가 빼기 1을 해야 얘 개수가 나와. 요 숫자에다가 빼기 1을 해야 얘 개수가 나오니까 그럼 n번째 항의 값은 첫째 항 플러스 그 n-1 D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첫째 항 베이스로 해서 공차 D가 몇 번 더해졌는지로 보시면 되는 것이고 근데 이제 이 등차 수열이 그 성질이 있는 게 등차 중앙의 성질이 있다라는 거야. 등차 중앙의 성질. 이게 뭐냐면은 자, 이 연속된 세 개의 요 수를 한번 관찰을 해보시면은 지금 이 6이라는 수를 내가 기준으로 잡으면 여기서 공차 2를 더하면 다음 항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공차 2를 빼면 앞항이 나오겠지? 바로 앞전의 항.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가운데 항의 두 배가 그 앞뒤에 있는 것의 합으로 볼 수 있어. 가운데 항의 두 배가 앞뒤에 있는 것들의 합. 이거를 좀 더 일반화한 게 이거야. 등차 수열을 이루는 이 연속하는 세 항이 그 가운데 항의 두 배가 양 사이드에 있는 얘네 둘의 합으로 볼 수 있다 이거야. 얘네 둘의 합으로 볼 수 있다. 합으로 볼 수 있다 이거고. 근데 이걸 좀 더 일반화시키게 되면은
그 지금 가운데 수 기준으로 한 칸씩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해 봤잖아. 근데 칸수를 더 벌려버려 가지고 이렇게 내가 생각을 해도 얘의 두 배가 얘네 둘의 합이다 라고 놓아도 성립한다 이거지. 또 더 많이 벌어줘도 상관이 없다 라는 얘기를 지금 요 밑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꼭 연속하는 세 개가 아니더라도 그 같은 간격만큼 한 개수가 차이가 난다면 같은 등차 중앙식이 성립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 지금. 자, 그 다음에 등차수열의 합이야. 등차수열의 합인데, 자 이제 공식이니까 이거는 외워두셔야 됩니다. 아까 일반항도 공식 같은 거니까 외우셔야 되고, 자, 등차수열의 합공식은 기본적으로 자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먼저 2분의 n 2a 플러스 n-1t 이게 이제 첫 번째 공식이야. 두 번째 공식은 이제 2분의 n 그 다음에 이제 첫항 더하기 끝항으로 이제 구하는 공식이 있는데, 자, 이게 뭐 하는 거냐? 등차 수열이 이렇게 있을 때 내가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그 모든 항을 다 더하는 거야. 모든 항을 더할 때 그 문제 상황에 따라서 이 공식을 쓸지 이 공식을 쓸지 유불리가 좀 이제 있는데, 자 첫째 항하고 공차를 내가 만약에 안다면, 문제를 푸실 때 첫째 항하고 공차를 내가 만약에 알고 있다면 그 합공식을 쓸 때 얘로 쓰는 게 좋겠다라는 거야. 얘로 쓰는 게 좋겠다. 근데 또 반대로 그 문제를 풀 때 첫째 항하고 그 마지막 번째에 해당이 되는 그 끝항을 내가 만약에 알고 있다. 끝항을 내가 만약에 알고 있다면 이 공식을 쓰는 게 낫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끝항이 n번째 항 얘기하는 거야. n번째 항 얘기하는 거고, 그게 an인 거야. an인 겁니다. an으로 부르는데, 근데 an이 또 무식이냐? 그 an은 이게 n번째 항이잖아요. n번째 항. 그리고 이게 an이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그 일반항, 그 앞에 일단 요거 있잖아요. 요거. 아까 앞에 여기 위에 썼던 요거 있죠. 요거. an은 a 플러스 n-1t 있잖아. 그 an 자리에다가 요 자리에다가 a 플러스 n-1t를 넣어주신 게 이 계산을 한 게 이거야, 이거. 이거랑 똑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어떻게 문제가 정보가 주어졌느냐에 따라서 얘로 할지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4번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 자, 지금 등차 수열이랑 그냥 관련 없이 그냥 일반적인 수열에서 일반적인 수열일 때 성립하는 관계식이야. 꼭 등차가 아니어도. 자, 보통 우리가 어떤 수열의 합을 계산할 때, 즉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를 다 더한 합을 계산할 때, 보통은 이제 SN이라고 많이 표현하거든. S가 이제 그 합을 의미하는 그 썸, 이제 S를 이제 딴 건데, 그 수열의 그 일반항 AN과 그 수열의 n번째 항까지 합 SN 사이에 관계식이 있다라는 거야. 자, 어떤 관계식이 있냐면은, 자, SN을 한번 좀 써보면, SN은 어떤 수열을 첫째 항부터 어디까지 더하는 거냐면은, n번째 항까지 더하는 거였어. n번째 항까지. 이게 SN이야. 그런데 내가 여기서 한번 이거를 구해볼게, 얘들아. 얘를 한번 구해볼게. 그 위의 식에다가 n 대신에 n-1을 넣어가지고, 그 n-1번째 항까지의 합을 한번 써볼게. 밑에 거는 n번째까지가 아니라 n-1번째 항까지 더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밑에 식은 저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한번 얘네 둘을 빼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빼면은 결국에 sn-sn-1인데, 자, 지금 우변이 보시면 소거되는 게 좀 많이 보이죠? 소거되는 게? 이렇게 소거되는 모양 보이십니까? 이렇게 소거되는 거. 남는 게 결국 AN만 남는다 이거지. AN만 남는다. AN만 남게 되고, 자,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사실. 우리가 문제를 풀 때 SN이 주어진 상태에서 AN을 내가 만약에 구해야 된다면 이 방법으로 구해야 된다라는 거야. 우리 SN이 문제에서 주어지면 얘도 구할 수 있잖아. N 대신에 N-를 넣으면 얘 나올 거냐, 그지? 그래서 SN이 주어졌을 때 얘도 구해놔가지고 빼보시면 AN을 구할 수가 있다, 이거야. 그래서 AN은 기본적으로
Sn 빼기 Sn-1로 쓰시는데 여기 보니까 범위가 나눠져 있지. 이게 왜 범위가 나눠져 있냐면은 지금 이 과정을 보시면 n에다가 1을 대입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 밑에 식은 1 대입하면 S0 이거는 0번째 한까지 합 이거 좀 뭔가 말이 안 되고 이상하니까 n이 1은 안 되고 2부터 가능한 계산식이다라는 거야. 2부터 가능한 계산식. 그러면 n이 1일 때, 즉 A1은 어떻게 계산을 해줘야 되느냐? A1은 그 A1은 이제 그냥 S1이 A1이야. S1이. 왜냐면은 의미 자체가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인데 만약에 그 n이 1이라고 한다면 첫째 항부터 첫째 항까지 합. 이건 그냥 첫째 항 단독항 하나만 있는 거야. 단독항 하나만. 단독항 하나만 있으니까 얘는 그냥 S1으로 보시는 겁니다. S1으로. 얘는 그냥 S1이고. 자, 그래서 이거는 꼭 그냥 잘 외워두셔야 됩니다. 이거는 잘 외워두셔야 되고. 자, 다시 얘기하지만 그 문제를 풀 때 합이 주어져, 합. 이제 우리 다 배워서 알지만 요 다음 단원이 등비 수열이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단원이 시그마 나오는 수열의 합이잖아요, 이제. 근데 거기서 그 시그마로 보통 많이 표현을 하는 게 사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표현을 또 하기도 한다고, 이렇게. 이 의미 자체가 A라는 수열을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다 더하라라는 의미잖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문제를 푸실 때 SN이 주어지거나 아니면 이런 기호가 주어지면 얘도 결국 합을 의미하는 거니까 저렇게 합을 의미하는 그러한 정보가 주어지면 거의 웬만하면 거의 99%는 이걸 해가지고 A인을 구해봐야 되더라. 거의 웬만하면. 문제 다 읽기도 전에 그냥 A인을 구해놓고 그 다음에 문제를 읽으라라고 할 정도로 무조건 A인을 활용한 문제로 나오게 되어 있어. 자, 그래서 꼭 저거를 숙지해 놓고 계시고 다시 얘기하면 SN이 주어지면 저 과정을 거쳐서 A인을 구해놔야 돼. 보통. 자, 그 다음 필수예제 1번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예제 1번을. 필수예제 1번을 좀 봅시다. 자,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자, 등차 서열에서 이렇게 정보가 두 개 주어졌을 때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이 몇 번째 항인가? 라는 걸 구해주는 문제야, 이제. 자, 이제 등차 수열 문제입니다. 이렇게 등차 수열의 그 항의 값이 주어지면 우리 그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적용을 해봐야 돼. A5가 44면 이제 일반항 적용해주면 1 줄여가지고 A 플러스 4D가 44. A13은 A 플러스 12D겠죠. 얘가 32다라고 이렇게 식을 쓸 수 있어야 돼. 생각을 한번 좀 해보면 얘들아 등차 수열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결국 첫째 항하고 공차야. 그러니까 두 가지 정보만 다 알고 있다면 그 등차 수열이 이제 다 파악이 되는 거지. 다 알고 있는 거겠지. 지금 등차 수열의 정보 첫째 항 공차 두 가지인데 식도 두 가지니까 연립하면은 A하고 D가 나올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A, D를 구해보자. 연립해서. 자, 연립해서 해보시면, 자, 과정은 좀 빠르게 할게요. 자, D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네? 그럼 A가 50 나오나? 이렇게 나오니? 자, 이렇게 지금 보니까 나올 것 같아. 그럼 이걸 토대로 그 일반항을 한번 세워보자. 알아서 등차수열 일반항은 속대항 플러스 n-1t. 자, 이게 전개 한번 해보자. 전개를 한번 해보시면은, 자, 얘 내림차순으로 마이너스 2분의 3n 플러스 2분의 3 플러스 50이니까 계산 통분해주면 103 나올 것 같아. 103. 이렇게 50이랑 2분의 3을 더해준 거야. 이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나오는데, 자, 얘들아, 요거 하나 또 얘기할 거 있어. 그 등차 수열은 식을 보시면 이거 n에 대한 몇 차식이야, 이거? n에 대한 1차식이야. 등차 수열은 n에 대한 1차식으로 표현이 됨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n의 개수가 뭐야, 얘들아? n의 개수가? 이게 공차야. 알겠지?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다른 문제를 풀 때 등차 수열이, 그냥 어떤 수열이 만약에 이딴 식으로 나왔다. 얘는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구나. 라고 바로 알아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렇게 이제 아시고. 자, 이제 이 문제는 보면은 그 첫째 항, n에다가 1 넣으면 첫째 항인데, 첫째 항이 50인데, 공차가 음수다 보니까, 이 첫째 항에서 항이 계속 진행이 되다 보면은 좀 숫자가 작아지는 거니까, 어느 순간 음수가 되는 항이 존재할 거라고? 어느 순간? 그럼 도대체 몇 번째 항부터 처음에 음수가 등장하느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 1번 항이 음수가 되도록 하는 n의 범위를 구하는 거야. 얘가 음수가 되는 n의 범위. 그래서 이거를 만족하는 그 최초의 n을 찾으라 이겁니다. 최초의 n. 그럼 얘를 풀어주시면 되는데 마이너스 2분의 3n을 넘겨가지고 요걸 풀어주면 되겠죠. 요거. 결국에는 이제 n이 결국에는 3분의 103보다 큰 것을 찾는 거니까 얘가 대략 한 34점이죠. 34점. 34점으로 나오죠. 실제 답을 낼 때에는 35라고 내주는 게 맞죠. 35. 더 커야 되니까.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근데 워낙 그 대표 예제이기 때문에 그냥 시험 문제 이대로도 잘 나오고, 그리고 요 소재를 활용한 응용 유형도 뒤에 나오니까 잘 알아두시고 넘어갑시다, 이제. 이렇게 넘어가면은, 자, 이제 요 문제인데, 요 문제. 자,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한 문제네, 합에 대한 문제. 자, 한번 생각해보자, 얘들아. 등차 수열은 정보가 몇 개 있다라고 했죠? 정보가? 2개. 그게 뭐냐면은 첫째 항하고 공차인데, 식도 2개니까 연립하면 2가지 정보 다 구할 수 있고, AD. AD 구했으면 일반항을 세울 수 있으니까 43이 되도록 하는 게 몇 번째 항인지 K도 구할 수는 있을 거야. 그지? 구할 수 있어. 자, 그래서 그냥 식 세워서 풀면 되기는 돼. 자, 근데 요거는 얘기할 게 또 있는데 한번 봅시다, 일단. 자, 그냥 풀어볼게. 자, 요거 보고 그냥 다 바꿔가지고 뭐 A 플러스 D, A 플러스 3D, A 플러스 5D는 48. 자, 현재 요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어떻게 볼 수 있어야 되냐면 저거는 여러 개의 항들을 더하니까 합이야, 합. 합이니까 등차 수열의 합공식을 좀 써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지. 자,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겁니다. 자, 얘는 항의 개수를 세봐. 얘가 항이 총 몇 개예요, 이게 지금 항이? 11개 맞니? 10개가 아니죠? 그러니까 쟤는 더하는 항이 11개니까 2분의 n. 그 다음에 첫 항 플러스 끝항 공식으로 해보자. 자, 지금 A3이 첫 항이고 A13이 끝항인 거 아니야. 그래서 A3을 이렇게 바로 쓰시고 첫 항을. 그 다음에 끝항 A13을 이렇게 한번 놔볼게. 얘가 242다라고 한번 놔볼게. 얘가 242. 이렇게 한번 놔볼게. 자, 얘네 둘 연립하면은 AT 나오긴 하겠죠? 자, 이제 계산을 그냥 빠르게 할게요. 좀 가정을 좀 생략할게. 더하고 3으로 일단 이거 나누는 건 보류해보자, 일단. 이렇게 냅두고 얘도 계산해버리면 얘가 지금 2A 플러스 14D니까 이 약분 해버려가지고 11A 플러스 7D 그 다음에 11로 나눠버리면 여기 22네. 20이 나오겠지? 그러면은 얘를 3으로 나누는 게 맞네. 3으로 나눠버려가지고 A 플러스 3D가 16. 얘네 둘 연립해주면은 AD가 나오는 구조이죠. AD가. 자, 이거 바로 할게. 계산 좀 생략할게요. D 몇이야, 지금? 2분의 3. A 몇이야? 2분의 23. 맞니? 계산해봐.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계산해보면. 그러면 이제 문제는 끝났지. 이제 이걸로 이제 일반항 세워가지고 그냥 풀면 답이 나오긴 하는데, 근데 이제 내가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좀 있어, 얘들아.
이제 이거 계산해서 얘가 43이 나오도록 하는 그 n값 찾는 거잖아, 그지? 자,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 첫 번째. 그 진짜 사소한 거지만 그 우리 이번에 시험 보실 때도 생각해봐. 고등학교 올라와서 수학 시험 보는데 시간이 남아돌지가 않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시간을 줄일 수 있을 만한 포인트. 이거를 그냥 뭐 다 전개해서 얘를 그러니까 깔끔하게 정리를 해놓고 그거는 43으로 이제 놓고 푸는 거라. 내가 지금 정리를 안 한 상태에서 는 43이라고 두고 푸는 거 있잖아. 좀 사소하지만 그 정리를 굳이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해놓고 푸는 게 조금이라도 계산상의 이득이 있어. 조금이라도. 그래서 AN을 막 정확히 알아야 되는 상황이 꼭 아니라면은 그냥 이 정도로만 해놓고 는 43에서 놓고 푸는 게 조금이라도 계산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이게 보여야 돼. 등차 중앙의 성질이 보여야 돼. 가운데 기준으로 이게 이식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식 차이가 나니까 얘는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 가운데 거가 3개 있는 거야, 사실.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 왜? 자, 원래 A4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얘네 양 사이드에 있는 것들의 합이 A4 2개랑 똑같잖아, 2개. 그죠? 2개랑 똑같으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돼. 3A4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나? 그 제가 3A4, A4가 3개 있는 셈이잖아. 얘를 응용하면 얘도 비슷하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얘도 비슷하게? 그러니까 얘도 정 가운데 있는 거를 한번 생각해보고 걔가 이제 여러 개 있는 거지. 자, 생각해보면은 얘는 가운데 수가 딱 보이잖아. A4라고 보이잖아. 얘는 가운데 수가 몇이니? 얘는 가운데 수가 몇입니까, 쟤는? 자,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지. 얘네 둘의 평균이 4 아니니? 그럼 얘네 둘의 평균이 8 아니니, 8. 얘는 A8이 11개 있는 것으로 바로 볼 수 있어야 좀 좋겠어, 얘들아. 이렇게. 왜냐면은 등차 중앙의 성질에 의해서 얘가 A8 2개랑 같잖아, 얘가. 그 다음 것도 A8 2개랑 같잖아. 그래서 결국 가운데 항이 이 전체 항의 개수만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저기서 이제 A4가 16, A8이 22니까 A8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니까 사실 이게 요거야, 요거. 그리고 요게 사실 요거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거긴 한데 저렇게 볼 수 있어야 진짜 조금이라도 시간을 더 줄일 수가 있는 거야. 시간을. 그리고 저렇게 봐야지만이 풀리는 고난도 문제가 또 있어. 저렇게 볼 수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이거 뭐 풀어보면 되겠죠, 이거? 풀어보면 되는데, 양변에 2 곱해주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 양변에 2 곱하고, 넘겨서, 몇이야, 이거? 63? 내가 이제 21이니까 22 나오네. 뭐, 이 정도로 풀어주면 되겠죠? 실제 답을 내려면. 자, 이렇게 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뭐 충분히 풀 수 있는 수준의 문제지만 그런 문제들을 풀 때에도 얼마나 좀 시간을 단축해서 빠르게 푸느냐가 중요해. 빠르게 푸느냐가. 솔직히 만약에 너네하고 만약에 나하고 만약에 배틀을 해, 배틀을. 똑같은 문제 줘놓고 이제 문제가 아니고 시험지를 줘놓고 만약에 배틀을 해, 만약에. 배틀을 하는데 너네하고 나하고의 차이는 사실 너네가 더 젊으니까 나보다 계산은 더 빠르지 않겠니? 난 좀 이제 늙었잖아, 이제. 너는 이제 한창 이제 젊으시니까 이제 뇌가 이제 한창 활성화가 돼 있을 때잖아, 이제. 계산은 너네가 더 빠를 수도 있는데, 근데 결국 이러한 요령 차이야, 결국에는 요령 차이. 이러한 요령 차이 때문에 이제 그 푸는 데의 속도가 아마 차이가 이제 만약에 난다면 결국에는 그냥 이 요령의 유무이기 때문에 잘 좀 숙지하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중요한 문제 또 나왔다. 필수의 3번. 자, 요것도 보시면. 자, 문제 자체는 그냥 요거야.
등차 수열 정보가 두 개라고 했잖아요. 그죠? 첫째 항 공차. 정보 하나 나왔고, 또 정보 하나 나왔으니까, 연립하면은 A, D 나올 거고, 요것도 구할 수는 있을 거예요, 이제.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은 그냥 풀어보고, 정석으로 풀어보고, 또 다른 풀이가 또 있어. 또 다른 풀이. 자, 정석으로 먼저 풀어볼게. 이 표현을 보시고, 바로 합공식을 쓰자. 10개의 항을 더하는 거니까, 2분의 n. 그 다음에 2a 플러스 n-1d가 60이다라는 식을 일단 저 첫 번째 정보로 작성을 해볼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보. 두 번째 정보는 첫째 항부터 제 20항까지의 합이 320일 때. 이건데. 얘 같은 경우에도 봐봐. 이거 항이 20개잖아요. 20개. 20개니까 2분의 n. 그 다음에 2a 플러스 n-1t. 얘가 이제 320이다라고 놓고 식을 이제 쓰는 거죠, 이제. 요거를 이제 연립하면은 AT가 나올 것이죠. 요걸 연립해주면. 연립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이 약분에서 5하고, 5 약분에서 여기 12로 쓸게, 12. 얘도 마찬가지. 약분. 또 약분. 그래가지고 얘는 2a 플러스 19d가 32네. 연립하면 AT 나오겠죠? 밑에서 위에 걸 빼주면 결국 D가 2가 나올 것 같고 D에다가 2 넣어서 A를 마저 계산해 보시면 A는 마3 나올 것 같아. 마3. 이렇게 나오는데 자, 그 다음에 그 문제에서 원하는 답은 11항부터 30항까지만 더하래. 자, 지금 우리가 원하는 답은 몇 개의 항을 더합니까? 몇 개의 항을? 20개 더하는 거 맞죠? 20개. 그러니까 이제 구하는 답을 분홍색으로 쓰면 2분의 n 한 다음에 자, 얘는 그 첫항, 후항 공식으로 해볼게. 첫항이 A11이니까 A 플러스 10D로 쓰시고 끝항이 30번째 항이니까 쟤는 A 플러스 29D로 쓸게, 이렇게. 얘를 구하는 것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 그럼 이거 약분이 되니까 여기는 이제 10, 2A 플러스 39D죠? 요건데 다 구해놨으니 마이너스 6 플러스 78. 그래서 답이 720이 나와, 일단 답은. 그래서 일단 답은 720이야. 일단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이게 그냥 저 문제를 보자마자 그냥 가장 쉽게 떠오르고 풀 수 있는 풀이야. 그냥 단순 계산이잖아. 자, 근데 이게 정석으로 푸는 풀이고 이제 만약에 시험 문제 이 문제가 나온다. 빠르게 풀 수 있어야 돼. 빠르게. 이것보다 훨씬 빠르게. 빠르게 푸는 방법은 암산으로 할 수 있어야 돼. 암산으로. 어떻게 해야 빠르게 푸는지를 봅시다, 이제. 자, 그 빠르게 푸는 게 이제 밑에 이제 참고로 좀 이제 나와 있긴 한데, 근데 저거를 이렇게 보면 돼. 자, 뭐냐면, 봐봐, 이거. 아, 이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 표현을 이렇게 볼게. 간단하게 쓸게. A1부터 A10까지 합이 60이야, 현재. 저렇게 그냥 물결무늬로 간단하게 쓸게. 간단하게. 자, 그리고 또, 얘들아, 얘는 첫째 항부터 20항까지가 320이야. 그러면 11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얘 몇이니? 얘가 몇이라고요? 260 맞니? 이거 260? 와, 지금 차이고. 260이지? 자, 추측을 해볼래? 이제 우리가 구하는 게 11부터 30이잖아? 얘는 몇일까? 얘는? 자, 10개 단위지, 10개 단위. 똑같이. 단위 개수가 똑같지. 얘는 몇일까? 규칙성 보이니? 아, 두 개 갖고 규칙을 논하기도 그렇지만 200이 더해졌지? 200. 똑같이 플러스 200이야.
460이야, 460 이게.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서 원하는 답 11부터 39지를 구하려면은 얘네 둘이 더해서 답을 내는 거야. 얘네 둘이 더해서.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야. 왜냐면은 얘는 A1부터 그냥 A10까지 그냥 더하는 거잖아, 그죠? 얘들아, 요거잖아. 근데 얘는 위에 거랑 대조를 해봐. 얘들아, A11은 위에 거에서 공차 10개 더한 거야. 공차 10개 더한 거. 그렇지 않니? 그 다음에 A12 또한 마찬가지로 이 위에 거 A2 기반으로 했을 때 공차 10개 더하는 거야. 즉, 얘는 위에 거에 각 항에서 공차를 다 10개씩 더해서 만들어진 식이라 보면 돼. 그렇게 따지면 여기 A20인데 A20도 마찬가지로 저 A10에서 공차 10개를 더해서 만들어진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결국 이게 A1, A2, A10 해가지고 60이고 위가 60이니까 그 다음에 100D가 나오잖아. 100D 100D가 나오잖아. 그치? 100D 이게 260이라는 거니까 결국 여기서 D가 2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지. D가 2가 나온다. 그럼 이렇게 이제 생각했으면 그럼 이제 눈치를 채야지 얘들아. 그러면은 여기서 열로 넘어갈 때는 항이 10개인데 각 항마다 10D를 다 더하는 거 아닌데 10D? 그러니까 총 100D를 더한 셈 아니야 100D를? 그럼 여기서 열로 넘어갈 때도 100D가 더해진 거 아니니? 똑같은 차이가 나야 될 거 아니야. 똑같은 차이가. 이해가 되십니까? 결국 얘네들의 차이가 100D고 그 다음에 얘네들의 차이도 100D 같은 차이기 때문에 이 차이가 똑같이 200, 200씩 날 수밖에 없는 거야. 여기가 200 차이 나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같은 차이 200이 나야 된다고. 200이. 그래서 실전에서는 이 문제를 푸실 때 아까처럼 다 계산할 필요 없고 요거만 쓰면 되지. 요거만 써놓으면 돼. 요거만 써놓으시면 이 차이를 계산해가지고 답을 바로 낼 수가 있어. 답을. 자, 그래서 실전에서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은 이거 하는데 이거 몇 초 걸릴까, 이거? 암산하면은 한 10초 안에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처럼 AD 쓰고 있으면 한 2, 3분도 걸릴 거고. 이런 데에서 시간을 줄여야 된다고 얘들아. 이런 데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니까 잘 좀 숙지를 하세요. 이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필수예제 4번 넘어봅시다. 4번. 4번 한번 좀 보시고. 자, 요거는 말 뜻을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마이너스 17과 31 사이에 n 플러스 2개의 수를 넣어서 전체가 등차 수열이고 그 전체 수의 합은 308이다라고 돼 있지. 자, 무슨 말이냐? 마이너스 17이 있고 그 다음에 31이 좀 마지막 뒤편에 있는데 그 사이에 내가 이제 n 플러스 2개만큼의 수를 넣어.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쭉쭉 해가지고 n 플러스 1번째, n 플러스 2번째 수를 넣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서 이제 자, 근데 전체 수 여기서 말하는 그 전체 수는 n 플러스 4개죠. n 플러스 4개. 양 사이드에 있는 두 개를 더 포함해가지고 말하는 거겠지? 전체니까. 이 n 플러스 4개의 수는 다 더했을 때 308이 나온다라는 거야. 근데 이 전체 이 n 플러스 4개의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했으니까 이 전체의 이 n 플러스 4개의 수 그것들의 등차 수열의 합을 계산한 게 308이다 이 얘기야. 합을 계산한 게. 그러니까 그냥 바로 등차 수열의 합공식 써야 돼. 2분의 항의 개수.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서탕하고 끝항이 주어졌으니까 서탕 플러스 끝항 공식으로 이렇게 들어가자라는 거야. 이렇게 들어가자라는 거야. 이거 풀면 n 나오겠죠? 일단 여기 얘가 14니까 2 약분시켜 버려가지고 7 나오고 7로 이거 나눠 버릴 수가 있으니까 나눠 버리시면 몇이냐 이게 7, 4, 28 44 나오나? 44? 44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n이 이제 40이라는 답이 나오게 되는 거야. n이 40이구나.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0으로.
그래서 첫항, 끝항 이용하시고 항의개수 이거 잘 세주세요. 항의개수. 양 사이드 두 개까지 잘 포함을 해서 해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설명할 게 좀 많기 때문에 잠깐만 끌었다 갑시다. 자, 그다음 필수예제 5번입니다. 자, 얘는 좀 설명할 게 많으니까 좀 잘 들으셔야 되는데, 일단은 그 첫째 항부터 여섯 번째 항까지의 합이 요거 18항까지의 합이 468이다. 이미 정보가 두 개 주어졌으니까 연립하면은 이제 정보 다 나와. 첫째 항 공차. 근데 문제는 SN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N을 구해주래. 일단 주어진 정보로 한번 좀 구해봅시다. 이제 주어진 정보로 이제. 자, 이제 그냥 정석으로 그냥 가보면 6항까지 합이니까 자, 2분의 6. 그 다음에 이제 2a 플러스 n-1t. 그냥 요 공식으로 한번 써볼게, 그냥. 요 공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정보는 뭐냐면은 18항까지 합이지. 2분의 n. 2a 플러스 17d가 468이야. 468. 약분해서 좀 더 정리해볼게. 이거 이제 3이고, 그 다음에 이거 이제 3 나눠지니까 이게 지금 몇이야? 78 나오는, 78이 아니라? 76이 이렇게 나올 거야. 76. 그래서 2a 플러스 5d가 76이 나오고, 2a 플러스 5d가 76. 여기도 약분해보면은 9니까 9 약분해가지고 52 나오나? 52? 52 나올 것 같아. 그래서 2a 플러스 17d가 52입니다. 52. 그래서 얘네를 이제 연립해줘야 되는 상황이야. 얘네를. 그래서 얘네를 연립할 겁니다. 해보시면 마이너스 12d가 24여가지고 d가 마이너스 2가 되고요. a가 몇이 되냐면 여기 마이너스 2 들어가서 하면은 이거 43 나올 것 같아. 지금 보니까 43. 43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올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 파악했어. 첫째 항은 양수고, 그 다음에 공차가 음수인 그런 구조인데, 이제 문제는 그 SN의 최대가 돼야 되는데, SN의 최대. 이러한 등차 수열의 구조를 생각해 봐야 돼, 구조. 얘들아, 첫째 항이 양수인데, 공차가 음수면, 초반에 몇 개의 항들은 양수항이 나오겠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음수로 전환하지 않겠니? 음수로? 음수로 전환할 거야. 숫자가 줄어드는 거니까. 그러면 그 SN이 최대가 되는 순간이 언제냐 도대체. 합이 최대가 되는 순간. 즉 저 말은 첫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더해야지만이 최대가 되는지를 물어보는 거야. 첫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더해야 최대인지. 그러면은 요 구조를 생각해 보면은 결국에 양수 항들만 깔끔하게 다 더해야 최대가 나오지 않겠니? 양수 항들만 다 더해야. 그럼 결론은 뭐냐면 우리 아까 처음에 필수예제 1번이랑 똑같습니다. 그 등차 수열이 몇 번 처음으로 음수가 등장하는 항, 뭐 이런 거 찾아주면 되는 거 아니야? 거꾸로 몇 번째 항까지가 양수항인지를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거 찾아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정보로부터 그 일반항을 구해주셔가지고 일반항을 구해서 자, 일반항이 또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 일반항이 지금 이렇게 해볼까? 그 원래 공식이 이제 첫째 항 플러스 n-1t 하면 되는데 좀 이렇게도 한번 해볼게요, 얘들아. 그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그 등차 수열은 그 1차식인데 n의 개수가 공차라고 있어. n의 개수가 공차. 얘가 공차야. 그러니까 얘들아 이거 바로 작성되니 이렇게? 이거 되니? 공차가 마이너스 2니까 n의 개수를 마이너스 2로 잡고 그 다음에 첫째 항이 43 나오려면 n에다가 1을 넣었을 때 43 나오려면은 이렇게 돼야 되잖아. 이렇게 숫자 맞춰줄 수 있지? 이렇게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야. 이렇게도. 자, 우리의 목표는 얘가 양수가 되는 게 도대체 몇 번째 항까지가 양수항인지 알아야 되니까 요거를 한번 풀어보시면 답이 나오겠네. n이 2분의 45 해가지고 결국 이제 22번째 항까지가 양수항이고 그게 곧 합의 최대가 되겠구나 라고 해서 21을 답으로 내주시면 되겠죠. 21을.
이렇게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답은 22인데 좀 몇 가지 더 얘기할 게 있어. 몇 가지 더. 자, 생각해보면 그 문제를 풀 때 그 이렇게 합이, 즉 SN이 최대가 되도록 혹은 최소가 되도록 하는 걸 물어보는 경우가 이제 자주 등장하거든? 뒤에서도 나오는데 그 생각을 해보자, 얘들아. 그 첫째 항과 공차가 어떤 부호이냐에 따라서 총 케이스를 네 가지로 볼 수가 있어, 네 가지로.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자, 봐봐. 일단 지금 우리 이 본 문제와 같은 케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부호가 완전히 정반대로 돼가지고, 이런 케이스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냥 모든 항이 양수일 수도 있고, 양수. 그 다음에 그냥 모든 항이 음수일 수도 있을 거야. 케이스를 총 네 가지로 볼 수가 있어. 자, 어떻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하냐면, 첫째 항하고 공차의 부호가 요럴 때. 아, 첫째 항이 양수니까 플러스로 시작하는데 공차가 음수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얘는 그 반대겠죠? 첫째 항이 음수고 공차가 양수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플러스가 되는 구조인 거야. 자, 얘네 둘은 그냥 항상 같은 부호가 유지가 되는 상황이야. 세 번째, 네 번째는. 그럼 생각을 해보면 문제에서 SN의 최대를 물어보기도 하고 최소를 물어보기도 하는데 지금 이 SN의 최대는 이 케이스에서만이 최대를 구할 수 있고 SN의 최소는 그럼 반대로 이 케이스에서만이 최소를 구할 수가 있을 거야. 왜 여기서 최소냐면은 합이 최소가 되려면 음수항들만 깔끔하게 다 더해야 되니까. 근데 모든 항이 같은 부호라면은 이때는 합의 최대 최소라는 개념을 물어볼 수가 없겠죠? 계속 커지고 계속 작아질 거니까. 그래서 일단 아셔야 되는 건 문제를 풀 때 SN, 합의 최대 최소를 물어봤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첫째 항과 공차가 다른 부호이어야 되고 다른 부호. 최대는 첫째 항이 양수, 최소는 첫째 항이 음수. 이제 얘랑 연관지어서 묶어서 볼 수 있죠? 이렇게. 묶어서도 볼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SN의 최대다. 기본적으로 첫째 항 양수, 공차가 음수라는 거를 깔고 가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해 주실 수 있어야 되고 요거를 일단 깔고 가는 거야. 요거를 일단 깔고 가는 것이고 자 그리고 이제 다 봐봐. 이런 생각을 또 해볼 수도 있어. 그 AN, 등차 수열 AN은 N에 대한 몇 차식이라고 했죠? 1차식. 근데 합 있지, 합. 등차 수열의 합공식을 한번 생각해보면 2분의 N, 그 다음에 2A 플러스 M-1 D로 표현이 되는 게 이거 전개하면은 이거 여기 N 있고 여기도 N 있으니까 이거 곱하면 N에 대한 2차식이야. 2차식. N에 대한 2차식이어서 등차 수열의 합은 기본적으로 N에 대한 2차식이야. 그러면 이거 2차식의 최대치수랑도 연관이 돼 있나? 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지. 2차식의 최대치수. 그럼 그 생각으로 한번 문제를 풀면 어떻게 되냐를 보여줄 거야. 이걸로 한번 대입해보면 SN은 2분의 N, 첫째 항의 2배, 그 다음에 이제 M-1 D니까 이렇게 이제 식이 나오겠죠?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거 얘들아 봐봐. 이거 이 약분 시켜 놓을 수가 있거든요. 이거 43 약분 시켜 놔가지고 43 플러스 1을 해가지고 44 마이너스 n이야. 44 마이너스 n.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SN을 좀 간략하게 만들어 줄 수가 있지. 이런 식으로. 자, 근데 2차식의 최대 최소를 물어보는 거니까 이거 우리 전개해가지고 완전 제곱식 만들어가지고 n이 몇일 때 최대가 나오는지 찾는 그런 문제로 볼 수도 있겠죠? 그렇게.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내가 처음 푼 풀이가 AN이 양수라고 놓고 푸는 풀이가 훨씬 빠르고 지금 이렇게 푸는 거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별로 크게 뭐 계산상의 이득이 있는 그런 풀이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 표현만 단순히 생각하면 쌤이 SN이 2차식이니까 이거 2차식의 최대값이구나. 완전 제곱식 하는 문제구나 라고 착각할 수 있다고.
물론 답은 나오지만 굳이 그렇게 푸는 게 더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거야. 오래 걸린다. 그러니까 처음 푼 풀이로 이제 가시고 처음 푼 풀이로 그리고 요것도 하나 얘기해 볼게 이제. 만약에 이렇게 했다라고 쳐봐. 너네 지금 이거 내가 완전 제곱식 정리 전개 안 했는데 이거 n이 몇일 때 최대값인지 바로 보이니? 몇입니까 이거? 22라는 거 바로 보입니까? 자, 지금 내가 말하는 아이디어도 일단 잘 기억해놔. 모의고사에서 이런 아이디어가 좀 요즘 들어 종종 활용되는 게 만약에 2차식의 최대값 혹은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2차식이 인수분해가 되어 있으면 그 몇일 때 최대값이 등장하는지는 이미 정해져 있지. 얘네들의 평균에서 최대값이 나오죠, 기본적으로. 그죠? 너네 근데 이거 활용해서 최대치에서 구한 적 있니? 이거 활용해서? 있으십니까? 근데 많지는 않을 것 같거든? 근데 이것도 좀 활용을 좀 해줘야 될 필요가 있을 거야, 앞으로는 자주. 주로 여기 되게 복잡하게 나올 때 있지. 여기가 되게 복잡하게 나올 때 이렇게 최대치수 구하면은 훨씬 계산이 빠를 거야. 그럴 때 이제 최대치수를 구할 수도 있고 이렇게도 가능하다라는 거를 좀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도 가능하다라는 거. 그 다음 이 문제. 자, 이 문제인데. 자, 여기다 먼저 보시면. 자, 이제 SN이 지금 어떤 수열에 합이 주어졌어. SN이 2차식인데, A6이 24일 때, 자, 저 값을 한번 구해봐라. 라는 문제, 이제. 자, 이제 이 문제 이제 푸는 방법을 좀 말씀드릴게요. 설명하기 좀 많아요. 기본적으로 SN이 나오면 그 AN을 좀 구해봐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자, 일반적인 풀이 방법, 봐봐. SN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AN을 구해봐야 되는 게 N 대신에 N-1을 대입해가지고 이렇게 식을 한번 써볼게. 그래서 얘를 이제 내가 전개를 다 해볼게, 이제. 3N 제곱 마이너스 6N 플러스 3 플러스 KN 마이너스 K 빼기 4. 그래서 얘에서 얘를 빼는 거죠, 지금. 뺄 건데, 이렇게 빼는 셈이죠. 중간에 있는 거 생략하고, 자, 얘를 뺄 거야, 이제. 자, 이걸 빼버리게 된다면은 이제 AN이 등장하는 건데, 자, 이거 빼버리면 서로 이제 대응되는 항이 이렇게 있어. 대응되는 항이. 이게 대응되는 항이 있어가지고 남는 것만 한번 써보면, 자, 얘가 이제 이거 빼는 거니까 부호가 뒤집혀서 자,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 이렇게. 이게 AN이야. 이게 AN. 근데 단 주의할 점은 N이 몇부터 가능한 거 얘가? 2부터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2부터 가능하다. 말씀을 드렸고. 근데 이제 A1도 구해보기 위해서 A1은 그 N이 1일 때 A1은 S1으로 구한다고 했으니 S1 여기다가 1을 넣어봐. 1을 넣어보시면 이게 K 빼기 1 나옵니다. K 빼기 1. K 빼기 1 나와. 그래서 어찌됐든 일단 A는 완성이 돼. 완성이 되는데 그 우리가 A6이 24라고 했으니 24 여기다가 6을 대입하면 24가 나와야 되는구나. A6은 자, 36 마이너스 3 플러스 K. 즉, 33 플러스 K가 24라는 거구나. 라고 해서 K를 마이너스 9라고 일단 구할 수 있어. 마이너스 9. 이걸로 A는 완성해보자. 완성해 놓으면 따라서 A는 자, K가 마이너스 9니까 6N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0. 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오겠죠. 일단. 이렇게. 저렇게 AN이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구해주라고 한 거는 K에 A1 더하기 A4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K에 A1 첫째야. 그 다음에 A4는 지금 문제에서 이미 A4를 구해야 되죠. 4를 넣어주니까 이게 12가 될 거야. 12가. 그래서 계산하시면 일단 답은 마이너스 18 이렇게 되는 거야. 답은 이렇게 되는 거고 답은. 자, 근데 이제 여기서 그 시간을 좀 문제 푸는 시간을 좀 줄일 만한 포인트들을 얘기를 할 거야. 자, 첫 번째
그 AN을 기본적으로 이제 구해놔야 되는데, 근데 지금 이 문제는 그 A에 대한 정보, 그리고 값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A인을 좀 구해 놓는 게 좀 좋긴 해. A인을 구해 놓는 게. 근데 이제 조금이라도, 시간을 빠르게 풀고 싶다면, 이렇게 해볼 수도 있어. A6은 여기서 이걸로 구해도 되니? 이걸로 구해도 되니? 저거 맞습니까, 저거? 첫째 항부터 여섯 번째 항까지 갖고 있는데 그 다섯 번째 항까지를 빼라. 이게 A6이잖아, 얘들아.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S6을 계산해버리고 S6을 이게 S6인 것 같고 그 다음에 S5 이 계산을 해버려 가지고 얘네들이 뺀 게 A6, 24랑 같다 라고 해가지고 K를 이제 구해볼 수도 있기는 한데 근데 이 문제는 이 아이디어로 푸는 거는 좀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니야. 이 문제는. 뭐 다른 문제는 이게 좀 더 빠를 수도 있는데 이렇게 깔끔하게 요거에 대한 정보를 이제 이끌어내려면 근데 이 문제는 그냥 처음 푼 풀이가 좀 더 계산이 빠른 것 같아 지금 보니까 근데 이제 A6을 이렇게도 구할 수는 있다. 굳이 AN까지 안 가고 그냥 요 단계에서도 구할 수는 있다라는 거를 알아두세요. 이제 나중에는 다른 문제는 이게 더 빠르게 답이 나올 수도 있어. 저것들 다 하나 알아두셔야 될 포인트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방학 때 여기 수업할 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요거를 한번 해볼까? 자, 등차 수열은 AN이 N에 대한 1차식이라고 얘기를 했어. 1차식. 그리고 이제 SN은 N에 대한 2차식이라고 아까 앞에 문제에서 얘기했습니다. SN은 N에 대한 2차식이야. 즉, 저거는 역도 성립해, 역. 문제를 풀다가 어떤 수열의 일반항이 1차식이다. 그러면은 그 수열은 등차 수열인 거야. 그리고 어떤 수열을 한번 따지니까 그 합이 2차식이 나왔다. 그 2차식이 나온 원래 수열의 일반항이 등차 수열이다라는 얘기야. 등차 수열이다. 근데 여기서 케이스가 또 나뉘는 거. 두 가지로 나뉩니다. 여기서 케이스가 두 가지. 상수항이 0일 때. 두 번째는 상수항이 0이 아닐 때. 이렇게 케이스가 또 나뉘게 되는데, 이렇게. 자, 나뉘게 되는데, 상수항이 0이면은 첫째 항부터 등차수요. 그 다음에, 상수항이 0이 아니면은 두 번째 항부터, 둘째 항부터 등차수요라는 거. 둘째 항부터 등차수요. 이다라는 거 이제. 자,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아까 풀었던 걸로 다시 한번 좀 넘어와서 비교해 보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비교해 보면서. 자, 이 문제 아까 이 문제는 AN이 아까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얘들아, 요거 아까 AN 요거 맞니? 요거 숫자 한 맞는지 봐볼래? 요거 맞니? 맞습니까? 자, 근데 봐봐. 이 수열의 첫째 항이 마이너스 10이고, 그 다음에 둘째 항, 셋째 항 좀 몇 개 좀 직접 써보면, 둘째 항 n에다가 2 넣어주니까 0, 셋째 항 3 넣어주니까 6. 사실 6씩 커지는 거죠, 이게 6씩. 이 수열은 첫째 항은 이제 전혀 이 뒤에 규칙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냥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루는 구조로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애초에 SN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라는 걸 이제 파악하면 상수항이 0이 아니네. 이거 첫째 항이 아니라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루는 구조구나 라고 이제 알아야 된다고.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구나.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 문제에서 만약에 SN이 3n제곱 그다음에 K가 아까 마이너스 9였잖아. 만약에 SN이 이렇게만 주어졌다. 이거 상수항이 0인 거 아니야 이거? 상수항이 0? 이때는 AN이 어떻게 나올 거냐면은 아마 한번 해보면 얘기는 똑같이 나올 거고 여기 n이 2 이상일 때 그리고 첫째 항은 이제 S1으로 계산하느라고 했으니까 이때는 마이너스 6이 나와. 자, 이거 위에다가 n에다가 1을 못 넣지만 한번 1이 넣으면 똑같이 마이너스 6이 나오죠. 그러니까 굳이 위에 방법으로도 첫째 항 계산 되는데 굳이 따로 찢어서 쓸 필요가 없으니 얘는 AN 계산을 그냥 6n-10이라는 이 한 가지씩만으로 퉁쳐서 표현할 수가 있지. 그렇기 때문에 상수항이 만약에 0이면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는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상수항이 0이 아니다. 이렇게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루는 구조로 식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 그럼 그냥 문제 풀 때 이거야. 상수항이 없으면 그냥 이거 무조건 합쳐지겠네. 굳이 S1 안 해도 어차피 S1 여기서 계산돼. 이 식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자 그리고 또 왜 그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냐 그 등차 수열의 합공식은 애초에 생각을 해봐 다시 얘들아 등차 수열의 합공식이 아까 이거이지 않았습니까 이거? 얘들아 이거 전개하면은 이거 최소 1창이지 않니? 최소? 이거 상수항 0이지 않니? 이거 상수항 0? 전개하면은? 이거 맞습니까? 여기 n을 곱하는데? 여기 전체에다가? 상수항이 0이겠지 당연히. 최소차항이 1차항이다 이 얘기야. 최소차항이 1차항. 그러니까 기본적인 등차 수열은 당연히 그 상수항이 0이어서 이 식이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룬다 이거라고.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룬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우리는 이제 배운 사람이지 않습니까? 방학 때 이제 수도까지 그래도 좀 하긴 했잖아요. 수도 기억나니? 내가 이것도 아마 얘기했던 것 같은데, SN이 2차식일 때 한해서, 즉, 원래 수열 AN이 1차식이어서, 원래 수열이 등차 수열일 때 한해서, SN이 2차식일 때 AN을 빨리 구하는 방법 내가 얘기했는데, 기억나십니까? 미분으로 내가 한다라고 했는데, 미분으로. 기억나세요? 미분을 이용해서 얘 AN을 좀 더 빠르게 구하는 방법을 얘기했는데 정령 기억이 안 나십니까? 요게? 이게 뭔 말이냐? SN을 미분을 하고 공차의 절반을 빼면 일반항 나온다 이거야. 공차의 절반을 빼면. 요거 내가 얘기 안 했니 이거? 요 식은 내가 처음 써주는 것 같은데 근데 내가 이거 SN 미분해가지고 공차의 절반을 빼라 요런 얘기 안 했니? 태어나서 처음 듣습니까? 봐봐. 이 문제가 과연 그렇게 적용되는지 한번 보자, 이거. 자, 요거지, 요거 지금. 지금 SN이 지금 현재 3n제곱 마이너스 9n 빼기 4잖아. 미분해봐. 미분을 할 줄 알죠? 기억이 나시죠? 미분은? 자, 미분하면은 6n 빼기 9야. 그리고 내가 n의 개수가 뭐라고 했어? 공차라고 했잖아. 얘 절반을 빼. 얘 절반이 3이니까 3을 더 빼면은 6n 마이너스 12가 똑같이 나와, 이게. 나온다고 이게. 그러니까 이것도 알아두면은 SN이 2차식일 때 한해서 이게 가능한 거야. 2차식일 때.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그냥 우연히 그냥 아다리가 맞아 떨어진 거야, 이거는. 뭐 공식으로 막 뭐 증명하고 그럴 거 아니고 그냥 우연히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나오더라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SN이 2차식일 때에 한해서는 미분하면 그리고 공차의 절반을 빼면은 일반항 AN이 나온다. 라고 잘 알아두세요, 이제. 고급 정보 알려드린 거니까.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필수 7번. 여기 뒤에 이제 4문제가 더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이제 좀 고난도 문제들만 나왔어. 고난도 문제들만.
자, 이게 좀 어려운 문제들만 남았습니다. 모의고사 한 4점 수준의 어려운 문제들을 위주로 남았는데, 보시면, 앞에 문제들이 너무 쉬워서 좀 어려운 문제들을 너무 넣어놨어. 보면은, 첫째 항과 공차가 정수인 등차 수열이 있는데, n번째 항까지의 합이 Sn, 그 다음에 n번째 항까지 각 항의 절대값을 더하는 게 Tn이래. 자, 다음을 만족하는 등차 수열의 첫째 항과 공차가 무엇일까? 라는 얘기야. 자, 잘 봐봐, 이거. 일단, 여기서 말하는 SN이 뭐냐면, 요거야. SN이 그냥, 자, 우리는 배운 사람이니까 시그마 기호를 좀 쓸게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자, 얘 얘기하는 거야. SN. 그리고 TN은 지금 저게 뭔 말이냐면, TN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그 절대값으로 각 항을 더해주라 라는 얘기야. 절대값으로. 자, 그냥 좀 기호를 간결하게 쓰기 위해서 저렇게 써볼게, 이제. 자. 직접 저거를 이제 써보면은 뭐 A1 더하기, 뭐 이거겠지.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주르륵, AN. 그래도 마찬가지로 직접 더해주면 절대값 A1 더하기, 절대값 A2 더하기, 절대값 A3 더하기, 절대값 AN.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 생각을. 자, 조건을 한번 좀 보니까, 조건을, 가족권입니다. 가족권. 가족권은 문제에서 SN의 최소가 주어져 있습니다. SN의 최소. 저 최소는 내가 아까 앞에서 얘기했잖아. 앞에서. 최소는 뭐야 이거? SN의 최소가 주어졌다라는 거는 이제 이거 첫째 항이 음수고 공차가 양수란 이 얘기야. 첫째 항이 음수고 공차가 양수. 저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근데 그 최소값이 S3이다. 이게 뭘 의미할까? 첫째 항이 음수였는데 최소값이 S3이다. 즉 세 번째 항까지만 더해야 최소가 나온다. 네 번째 항부터는 양수다 이 얘기야. 양수. 네 번째 항부터는 양수다 이 얘기인데 근데 요거 하나 좀 조심하실 점은 부호가 꼭 저렇게 무조건 마이너스, 무조건 플러스가 아닐 수도 있어. 이게 사실 영도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 영도. 원래는 영도 고려 대상에 포함시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야. 어떻게 될 수도 있냐면은 사실 그 세 번째 항이 이제 최소값이다라는 거는 S3이 최소라는 거는 이거를 지칭하는 거일 수도 있지만 얘네 위에 두 개도 최소값이 S3이다라는 걸 의미하는 표현이기도 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 특정 항이 0이 되는 것도 원래는 고려를 해야 돼. 원래는 고려해줘야 되지만 이 문제는 조건을 좀 더 준 게 자, A3이 0이 아니라 얘들아. A3이 0이 아니다. 이 얘기인즉슨 세 번째 항까지는 음수이고 네 번째 항부터 뭔가 부호가 음수가 아니다라는 얘기야. 음수가 아니다. 그래서 일단 내가 몇 개 케이스 써봤는데 얘는 안 되는 케이스이고 그러면은 세 번째 항까지가 가장 작은 거다. 네 번째 항부터는 음수가 아니겠구나. 양수이겠구나. 하지만 0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거 여기서 생각해야 돼. 등호. 여기서 등호까지 포함해야 돼. 등호까지.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항은 무조건 음수인 게 보장이 됩니다. 음수인 게. 이 표현이 있으니까 세 번째 항이 무조건 음수야. 없으면 0일, 이게 세 번째 항이 0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봐봐. n이 3 이상일 때 tn이 sn 더하기 36이다. 라고 지금 나와 있지, 이제. tn이 sn 더하기 36이다.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 생각을 해보면 얘들아. 지금 sn은 그냥 더하는 거고, tn은 지금 어떻게 더하는 것이냐? 얘들아, tn은 절대값으로 양수화시켜서 더하잖아. 근데 초반에 몇 개의 항이 지금 음수이니까 절대값 처리하면은 얘는 무조건 이렇게 처리되겠네. 세 번째 항까지는 무조건 음수니까 무조건 저렇게 처리가 되고 근데 네 번째 항부터는 0 이상이 확실히 보장이 되니까 여기서부터는 그냥 절대값 그대로 벗겨내도 되겠네 라는 거야.
SNTN을 사실 저렇게 더 정리해 볼 수가 있지. 몇 번째 한까지가 양수이고 몇 번째 한까지가 음수인 게 확인이 됐으면 STN을 이렇게 처리할 수 있죠. 이렇게. 그럼 끝난 거지, 이 문제는 사실. 자, 이게 왜 끝난 것이냐? 지금 나조건 보시면 tn은 sn 더하기 36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즉 여기 이어서 쓸게. 요 tn이 sn 요 sn 더하기 36이랑도 같다라고 지금 되어 있으니까 이게 위아래가 같은 거니까 소거되는 게 여기서 보이고 소거되는 거 양변에 소거되는 거 그러면은 남는 게 이제 요거는 요거 더하기 요거 이렇게 나오죠? 남는 거 확인이 되시죠? 그럼 마이너스 A1, 마이너스 A2, 마이너스 A3란 그냥 A1 더하기 그냥 A2 더하기 그냥 A3 플러스 36. 아 이렇게 나오겠네. 이렇게 나올 것이고 이거 간단하게 정리해 놓자 이거. 일단 정리해 놓으면 등차 중앙성질 마이너스 3A2 여기는 그냥 3A2 넘어가가지고 마이너스 6A2 그래서 A2가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오네. A2가 마이너스 6 저기까지 일단 나오겠습니다. A2가 마이너스 6 일단 A2까지는 좀 값을 구해 놓고 A2까지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잘 생각해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다시 저 문제 돌아오면 A3이 음수이고 A4가 0 이상이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이 문제는 자 얘들아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 A3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적용하면 이게 A 플러스 2D이긴 하지만 이렇게도 볼 수 있어야 돼. 얘들아 얘는 이 값에서 공차 하나 더한 거 맞니? 공차 하나 더한 거? D를 하나 더한 거야. D를 하나 더한 거. 그러니까 이렇게도 볼 수 있어야 돼. 이렇게. 얘는 그럼 공차 저기서 두 개 더하는 거니까 이렇게도 볼 수 있어야 돼. 이렇게. 좀 유연하게 식을 작성할 수 있어야 돼. 유연하게. 저렇게도 식 작성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은 결국 D가 6보다는 작은데 이거 바로 풀게. 이거 D가 3 이상 나오거든. 해보시면 3 이상. 따라서 D가 3과 6 사이의 범위다 라고 이제 D를 저렇게 놓을 수가 있어. D를 놓을 수가 있고 자 이제 첫째 항과 공차가 이제 둘 다 정수라고 했으니 둘 다 정수 D가 이제 정수니까 3, 4, 5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사실 그 D가 어떤 정수가 들어가면 A도 당연히 정수일 수밖에 없으니까 자 이 문제의 답은 이거야. 자 그 D가 3이면 A가 마이너스 9 이렇게 정해 놓을 수 있죠. 그래서 첫째 항하고 공차의 조합이 이렇게 나와요. 얘들아. 이게 답이 여러 개야. 답이 여러 개. 자, D가 만약에 4면은 4 들어가면은 여기 마이너스 10하고 4. D가 만약에 5라고 놓게 된다면 D가 5면 D가 5면은 5 들어가니까 A가 마이너스 11. 자, 얘는 답을 이렇게 세 가지로 써줘야 돼. 답을 세 가지. 사실 이게 표현이 첫째 항과 공차가 될 수 있는 것을 모두 구하시오 라고 쓰는 게 사실 올바른 표현인데 자, 일단은 요 세 가지로 답을 주셔야 됩니다. 요 세 가지로. 자, 그래서 이처럼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이처럼 풀어주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면 얘는 요 합의 최소 계속 나오죠. 합의 최소. 첫째 항 음수, 공차, 양수라는 표현이고 이제 A3이 0이 아니니까 세 번째 항까지가 음수, 네 번째 항부터 0 이상. 0도 고려해줘야 돼. 0도. 0도 고려해주셔야 됩니다. 0. 자,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는 이제 유제 뭐 세 문제 정도 더 있는데 자, 이것도 한번 좀 확인해 볼게요. 이것도. 자, 이것도 보시면 첫째 항이 28인데 공차가 정수인 등차 수열이래. 자, 이제 합이 SN인데 SN이 다음을 만족할 때 SN이 양수가 되도록 하는 N이 도대체 무엇일까? 라는 걸 구하는 문제야. 얘들아, 이 표현을 보면 좀 바로 나와야 돼.
S10이 S9보다 더 크고 S11보다도 더 크대. 저 가나도권에서 바로 뭔가를 이끌어내야 되는데 뭘 이끌어낼 수 있을까 이거? S9보다는 S10이 크대. 근데 S11보다도 S10이 더 크대. 무슨 의미? 무슨 의미? 무슨 의미? 자, 얘들아 이 표현만 다시 봐봐. 이 표현만 보면 S9는 9번째 한까지 합이고 S10은 사실 이거 아니니? 이게 S10 아니니 이게 사실? 저거 S10인 거 알겠습니까? 그러면 사실 이거 이항만 잘 해보면 얘들아 가는 이거야. A10이 양수란 얘기야. 가족군 말은. 10번째 항이 양수이기 때문에 10번째 항이 더 더해지는 순간 더 값이 커진 걸 의미하는 거라고. 나도 마찬가지 아닐까? 나도 넘겨보시면 S11에서 S10을 빼는 것으로 이항해 보시면 얘는 A11이 음수란 얘기야 얘들아. 이걸 이끌어낼 수 있어야 돼. 이거를. 저걸 이끌어낼 수 있어야 돼. 자, 이렇게 이끌어냈다면 이 문제는 끝난 거야 벌써. 자, 어떻게 하냐? 첫째 항 이미 줬어. 그러니까 이거 A 플러스 9D가 0보다 크다? 근데 A가 28이다. 그래서 D가 마이너스 9분의 28보다 크다. 자, 뒤에 것도 바로 한번 좀 풀어볼게요. 이제 뒤에 것도 이제 이렇게. 첫째 항이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그 첫째 항 대입해가지고 각 부등식을 이렇게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작성을. 저런 식으로 작성을 할 수가 있어. 얘네들을 모두 만족하는 그 이제 공통 범위를 한번 찾아보시면 얘가 공통 범위가 나올 거야. 얘가. 이렇게 공통 범위가 나올 겁니다. 뒤에 범위가 저렇게 나온다. 뒤에 범위가. 자, 범위가 나오긴 하는데 근데 이 문제를 또 읽어보시면 공차가 정수라네? 공차가 정수. 이 범위 안에 있는 정수가 딱 하나밖에 없죠. 몇입니까? 마이너스 3입니다. 마이너스 3.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공차가 유일하게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이끌어내야 되고 그러면은 SN이 양수가 되려면 N이 도대체 최대값이 몇이어야 되는가? 라는 걸 물어보는 거잖아. 그럼 SN이 양수인 걸 찾는 거야. SN이 양수인 거. 이것도 혼동하면 안 되는 게 합이 최대가 되는 거, 최소가 되는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합이 양수가 되는 범위를 구하는 거야. 그러면 이건 그냥 S는 그냥 구해야 돼. SN은 뭐야? 2분의 N. 첫째 항 2배. 그 다음에 n-1의 d. 이렇게 쓰는 거 아니니? 이렇게 쓰는 거? 그래서 얘가 양수가 되도록 하는 n의 최대 구해주는 문제 아니야, 이거. 그냥 이거 풀면 된다고, 이거. 더 정리해보면 2분의 n 마이너스 3n 플러스 59가 되죠, 59. 얘가 양수가 되는 범위 찾는 거기는 하지만 2차 부등식으로 볼 필요가 없고 어차피 2분의 n 양수일 거니까 양변 그냥 2분의 n으로 나눠버려 가지고 간단하게 놓고 그래서 이 부등식을 풀어보시면 되겠네요. 이 부등식을 대략 19점 얼마 정도. 그래서 19번째 한까지가 최대가 저 양수가 되는 답이 되는 거지. 이렇게 이 정도로 답을 내줘야 돼. 이 정도로 이렇게 보실 수 있어야 되겠고 이렇게 하시고 비슷한 문제가 좀 더 이어집니다. 비슷한 문제가 자, 일단은 좀 반복적으로 좀 이제 적응시키기 위해서 좀 비슷한 문제들 위주로 계속 넣어놨는데 이것도 보시면 첫째 항이 25, 공차가 정수래. 합이 주어져 있고 자, 모든 자연수의 n에 대해서 S9가 항상 크네. S9가. 그럼 저 말 자체가 이 말 자체는 S에는 n이 9일 때 최대라는 말이죠. 여기까지 됐죠?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S9가 항상 큰 거면은 n이 9일 때 최대라는 얘기니까 n이 9일 때 이 표현을 보고서 이끌어내야 되는 두 가지 식이 있어요, 얘들아. 두 가지씩. 두 가지씩이 있습니다. 지금 저거는 S가 최대가 되는 걸 찾는 거잖아. S가 최대가 되는 거. 그러니까 S가 최대가 되는 걸 찾는 거니까 첫째 항이 양수고 공차가 음수란 얘기지, 이거. 공차가 음수. 아홉 번째 항까지는 최대인데 열 번째 항부터는 뭐 좀 작아지는 거겠죠. 열 번째 항부터는. 그럼 여기서 이끌어내야 되는 거. 아홉 번째 항까지는 기본적으로 양수여야 되고 열 번째 항부터 음수여야지만이 아홉 그 S9가 최대 아닐까? S9가? 저거 아시겠습니까? 저렇게 볼 수가 있어. 저렇게. 그래서 아홉 번째 항까지가 양수, 그 다음에 열 번째 항까지부터는 음수라고 보는데 주의할 점이 있어. 등호 여부를 잘 따져야 돼. 등호 여부. 얘들아, 얘가 0이어도 되니? 아홉 번째 항이? 아홉 번째 항이 0이어도 S9가 최대라고 놓을 수 있니? 아니면 열 번째 항을 0이라고 가정해봐. A10이 0이야. 그래도 저 S9가 최대라고 놓을 수 있니? 자, 일단 여기에 등호가 있죠? 같을 수도 있죠? 둘 다 등호가 들어갑니다. 여기서는 둘 다. 잘 생각해야 돼. 얘들아, 이거. 자, 잘 생각해야 돼. 왜 저게 가능하냐? 이 문제는 첫째 항이 양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홉 번째 항부터 뭔가 좀 봐줘야 되는 건데, 자, 봐봐. 아홉 번째 항이 양수이고, 열 번째 항부터 음수. 이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구조야, 이거는. 그런데, 봐봐. 만약에 아홉 번째 항을 0이라 가정해보자. 얘들아, S8이 최대거든, S8도 최대? 근데 S8이랑 S9랑 같지 않니, 이거? 같은 거 맞니, 이거? 같기 때문에 어차피 S8이든 S9든 같아서 등호가 있다 보니까 A9가 0 이어도 되는 거야. A9가 0 이어도 돼. 같은 맥락으로 아홉 번째 항까지 양수고 열 번째 항이 0이 돼버리는 이 상황도 마찬가지로 S9가 양수고 이걸 봐. S9가 양수고 S9가 최대고 S10도 최대기 때문에 결국에는 열 번째 항이 0이어도 된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등호가 둘 다 붙어야 돼. 여기서는 등호가 둘 다. 둘 다 붙으셔야 됩니다. 등호 여부 잘 봐야 돼. 여기서 등호 여부 잘 보셔야 되고. 그러면 문제는 끝났어. 아까처럼 첫째 항 주어졌으니까 그냥 대입해가지고 문제 풀어보시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바로 할게요. 25 플러스 8D가 0 이상. D 바로 구할게. 마이너스 8분의 25. 얘도 마찬가지로 25 플러스 9D가 0 이하. 그래서 D가 마이너스 9분의 25보다 작거나 같다. 얘를 공통범위로 합쳐주니까 마이너스 8분의 25 작거나 같다. D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9분의 25. 이렇게 D의 범위가 나오게 됩니다. 저걸 그냥 곧 대입해주면 이렇게 나오게 될 거야. 저걸 대입해주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올 것이고. 근데 이제 저거를 만족하는 그 공차 D를 구해야 되겠죠? 공차 D. 공차 D를 구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D가 몇 나오냐? 이게 D가 마3 나와, 마3. D가 마이너스 3 나올 거야. 공차가 정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마3이 나오게 되고, 이제 문제는 절대값 SN의 최소네. 절대값 SN의 최소. 아, 그러면 문제가 좀 어려워져, 이거는. 절대값 SN의 최소면. 자, 일단 이거는 SN을 구해줘야 돼. SN을. 왜냐면은 그냥 SN의 최소가 아니라 절대값 SN의 최소이기 때문에 우리 원래 절대값은 항상 0 이상의 값이죠. 0 이상의 값. 그런데 0 이상의 값을 가질 수 있는데 그 값의 최소를 물어보는 거는 가능한 이 SN이 가능한 0에 가까워야 되지 않니?
그래야 저 절대값 SN의 최소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가능한 저 SN이 0에 가까워야 돼. 그래서 SN을 좀 구해놔야 돼. SN을. 그래서 SN을 내가 좀 구해볼 겁니다. SN을. 절대값 SN의 최소가 돼야 되니까 SN이 최대한 0이 되는 걸 찾기 위해서 SN식을 쓰자. 2분의 N 그 다음에 2A 플러스 N-1D 계산해주면 이렇게 나오게 되고 식 정리해주면 2분의 N 마이너스 3N 플러스 53이야. 53 이렇게 나온다. 자 이렇게 나오게 되고 자 여기서 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 좀 어려우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SN이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인 2차 함수야. 위로 부르기야. 이걸 함수로 만약에 그림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거란 말이지. 여기가 이제 3분의 53이겠지, 그지? 우리는 가능한 SN이 뭐 보호 상관없이 가능한 한 0에 가까운 값을 지금 찾는 거야. 가능한 한 0에 가까운 값. 가능한 한 0에 가까운 값 찾는데 그럼 가능한 0에 가까운 값이 될 수 있는 그 후보가 뭐가 있냐? n이 1일 때 있지 않을까? 일단 n이 1일 때. n이 1일 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얘가 대략 한 17점 얼마 정도 되는 값이니까 n이 17일 때 하고 n이 18일 때 해가지고 이 세 개가 저 SN의 값이 그나마 가장 0에 가까운 후보 3개야. 여기까지 됩니까? 3개? 다 계산해봐야 되는 거야. 1도 넣어보고 17도 넣어보고 18도 넣어서 다 계산해야 돼. 근데 1은 사실 이거 S1이 A1이랑 똑같으니까 첫째야. 이건 그냥 25고 17도 넣어서 계산해보자. 여기다 그냥 17 넣으면 돼. 17 넣으시면 몇 나오냐면은 얘가 이게 마이너스 2니까 얘가 마이너스 17 나오게 되고 해보시면 마지막 x 18입니다. 요거는 계산하면 몇 나오냐면은 여기 18이 들어가면은 얘가 마이너스 1인가? 54 마이너스 1 그래가지고 18 들어가면은 마이너스 9 나와. 이렇게 나오게 돼. 그러니까 절대값 씌웠을 때 가장 작은 값은 그럼 얘가 되겠죠. 얘. 절대값 씌웠을 때. 얘가 가장 0에 가까운 수니까. 그래서 답은 우리 이제 절대값으로 이제 계산하는 거니까 답은 그냥 9라고 되는 거야. 그냥 9. 이렇게 풀어줘야 돼. 이렇게. 그래서 가장 0에 가까운 거를 찾아주시는 거고요. 이렇게. 마지막 요거 빨리 하고 마무리할게요. 요 문제인데 이거 문제를 한번 좀 읽어보시면 그 첫째 항이 마이너스 18이고 공차가 D다. 공차는 자연수인 것만 찾을 건데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자연수 D의 합을 구해줘라 라는 문제야. 자연수 D의 합. 일단은 이거는 뭐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냥 이거 첫째 항 마이너스 18을 이거 대입하면 바로 답 나오거든? 자 보세요 이거. A를 작성을 해보면 첫째 항 플러스 n-1 D 이렇게 그냥 놓을 수 있잖아 그냥 첫째 항 줬으니. 근데 얘가 0이 아니래. 어떠한 자연수 n이라 하더라도 제가 절대 0이 아니래. 또 나조건 해볼게. 나조건. 나조건은 얘를 이제 SM으로 볼 수 있어야 돼. SM.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으로 볼 수 있어야 돼. 자 그러면 SM이 0이 되도록 하는 그 자연수 m은 존재한다라고 했으니까 저 2분의 m 그 다음에 2a 플러스 n-1t 그러니까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m의 값은 존재한다라는 거야. m의 값은 존재한다. 자, 이런 상황이야. 이런 상황인데 근데 얘들아 일단 이거 조건 가나 보고 이제 공차 D 찾는 거잖아요. 자연수 D. 조건 보고 D가 어떤 수여야 되는지 바로 파악되니 이거? 어떤 수여야 되는지? 이거 내가 매년 물어보는 문제거든?
공차 D가 어떤 수여야 저 가나 조건을 만족하는지. 그러니까 가 조건을 만족하려면은 D가 어떤 수여야 되는지. 나 조건을 만족하려면은 D가 어떤 수여야 되는지. 저거 확인되십니까? 어떤 수여 될까? 올해는 좀 맞췄으면 좋겠는데. 재작년에도 맞췄고 작년에도 바로 맞췄거든. 자, 여기서 맞춰봅시다. 자, D가 어떤 수여야 될까 저거? 확인되십니까? 저 가나 조건만 보고. 저 박스, 이거 말고 박스를 보고 바로 나와야 되는데. 보이니? 자, 힌트. 첫째 항이 마이너스 18이고 등차 수열이니까 공차가 자연수니까 이제 마이너스 18에서 값이 점점 커질 거 아니야. 나조건 만족하려면 D 공차가 어떻게 돼야 되고 또 나조건 만족하려면 D가 어떻게 돼야 될지 생각해봐. 어떻게 돼야 됩니까? 어떻게?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올해는 답이 안 나오나. 작년, 재작년에 답이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오늘 답을 못 맞추면 내일 또 내가 또 수업할 때 내일 또 이제 물어봐서 맞춰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공교육교도 작년에 이거 맞춘 친구하고 재작년에 맞춘 친구가 원미고거든, 둘 다. 그럼 내일 맞춰야 되겠대. 내일 친구들이 원미고 친구들이니까. 어떻게 돼야 돼, 이거? 바로 나와야 돼. 가조건 보자마자 D가 8의 약수. 4? 아니다. 얘를 보자마자 D는 36의 약수, 이게 나와야 돼. 이게 나와야 되더라. 이게. 안 보이죠? 식으로 해결해 봅시다. 식으로. 요거 봐봐. D로 정리해. D로. 얘 넘기고 괄호로 나눠주면 되잖아. D가 18의 약수가 아니어야 된다. 이거 됩니까, 이거? 되니? n이 자연수니까 어떠한 자연수를 넣게 되면은 D가 안 되는 것들 지금 여기다 쓴 거 아니야. 그럼 결국에 D가 자연수니까 이거 18의 약수가 아니어야 된다가 여기서 나온다고. 18의 약수가 아니다. 여기서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사실 여기서. 왜? 이게 첫째 항이 마이너스 18인데 그 항이 값이 커지다가 중간에 0이 될 수도 있잖아? 근데 0이 되는 게 없으려면은 자 생각을 해봅시다. 그 18의 약수가 공차면은 중간에 무조건 0이 될걸? 중간에 무조건. 18의 약수 3 같은 거 생각해봐. 이거 3씩 커지다 보면 중간에 0 되지 않니? 근데 0이 되는 게 없다라고 했으니까 18의 약수가 아니란 얘기야 이거는. 18의 약수가 아니다. 그러면은 저 나조건은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거냐? 요거잖아 요거. 이거 는 0이 되는 거 찾는 거니까 얘 날려버려가지고 그냥 마이너스 36 플러스 n-1t가 0. t는 n-1분의 36. 여기서 나오죠? 36이 약수라는 거? 즉 18의 약수는 아니면서 36의 약수인 거 찾는 거야. 그것도 그냥 싹 다 찾아주시면 됩니다. 싹 다. 자, 왜 얘가 36의 약수여야 되는지는 식으로 확인되지? 그러면은 왜 이제 내가 여기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냐? 자, 이거 생각해보면은 그 마이너스 18에서 값이 점점 커지다가 이게 18이 되는 순간이 있을 건데 18이 되는 순간 만약에 공차가 18의 약수면 커지다가 중간에 0이 되는 순간이 있고 그리고 또 커지다가 18이 되는 순간도 있어. 맞습니까 이거? 이런 게 존재하겠죠? 근데 합이 0이 되려면 생각해봐 얘들아. 합이 0이 되려면 일단 중간에 0이 있는지 없는지랑 상관없이 이렇게 소거돼야 되지 않니 무조건? 이렇게 대칭이어가지고 이렇게 소거돼야 되지 않겠니? 이런 식으로 대칭이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공차가 얘네들의 차이인 36의 약수여야 돼. 공차가. 그렇기 때문에 나조건의 의미 36의 약수여야 되는 게 여기서 확인이 되는 거야. 0이랑 관련이 없는 거야 저거는. 그래서 직접 세면 돼 이제. 36의 약수 한번 해보자.
자, 근데 18의 약수를 한번 체크해보자. 18의 약수. 18의 약수가 안 되니까 18의 약수를 제거할게. 이렇게 제거되는 것 같은데? 18의 약수인 거. 그러니까 실제 답은 36 더하기 12 더하기 4 해가지고 실제 답이 52. 이렇게 나와줘야 돼. 이렇게. 이렇게 답을 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사실 그 바로 안 나와도 그냥 식스면 확인돼. 식스면 확인되는데 근데 그래도 어느 정도 감이 있으면은 이렇게 확인을 할 수도 있으니 감이 있으면은 훨씬 더 빠르게 수월하게 풀 수는 있겠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